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개발하고 학업 성취도를 반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진머만 교수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연구해온 교육학자입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머만 교수에게 직접 질문해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The answer is yes. Students can be trained to study more effectively. We can teach them, they can learn to be smart learners.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6주간의 학습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6명의 아이들과 각각의 담당 연구원이 만나서 현재의 공부를 진단했습니다.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고 체계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바로 똑똑한 학습자가 되는 것입니다. (4월) 둘째 주, 봄꽃이 한창인 이 무렵 학교는 새 학기에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고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나온 것도 이 무렵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을 이제 허비하지 말자. 학습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숙명여대 교육학과의 연구팀과 6명의 초등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조별은 2명씩. 2명씩. 자, 그러면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뭐 하는지 알지? 제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도움을 받고. 네. 집에서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저절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걸 지도해줘요. 그래. 이번 실험의 특성은 전반과는 다르게 전반에는 우리가 왜 그냥 그 동기나 인지나 행동이나 높고 낮은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걸 생각했잖아요. 이번에는 근데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6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설계됐습니다. 아직 특별한 학습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초등학생이기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순서를 차별화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게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혼자서 또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 때 되니까 갑자기. 아이들은 하나하나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활동력이 왕성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한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과목에서는 강점을 보이다가도 어떤 과목에서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특징을 고려해서 6주간의 프로그램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설계된 학습 프로젝트,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5학년 수원이 프로젝트용 셀프 다이어리를 보면서 자신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인데요. 네, 한 번은 혼나고. 수원이가 이제까지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에 두고선 일을 처리하거나 학습을 했었어? 저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계획을 세웠어? 네. 학원을 안 가요? 네? 학원을 안 가요? 못 가요. 게임하다가? 네. 수원이에게는 행동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쉬는 시간, 수원이가 선생님께 할 말이 있나 봅니다. 오늘도 뭔가 빠뜨린 것이 있나 본데요. 주변이 산만한 수원이는 준비물이나 숙제 챙기는데 영 소질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는지 선생님께 살짝 여쭈어 봤습니다. 수원이 같은 경우는 숙제를 많이 안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많이 안 해오는 거를 저한테 많이 지적을 당해요. 그 일기나 독서록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수원이가 공부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은 수원이에게 늘 즐겁고 활기찬 시간이지요. 특히 영어 시간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수업 시간이 재밌어요? 저요? 네. 영어 수업 시간 반성문 쓸 때. 얼떨결에 반성문 쓰는 것까지 말해버린 수원이.
넌 예술의 세계를 몰라. 친구가 한마디 하자 가만히 듣고 있을 리 없는 수원이 더 크게 돌려줍니다. 무슨 예술의 세계? 알려쓰기. 이게 예술의 세계면 내 건 아예 피카소의 그림이다.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수원이의 하루가 저뭅니다. 학습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수원이에게 생긴 중요한 일과 일일 계획표를 쓰는 것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쓰고 있어요. 오전에는 계획을 짜서 오후에는 실천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계획표는 수원이의 공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What the literature has shown is that when students are encouraged to set goals that are very specific, that have a time frame, and that are challenging, meaning difficult, that the student learns much more effectively. 금방 읽은 글 안에서 찾아서 써보세요. 수원이처럼 행동이 산만하다고 늘 지적을 받는 민태입니다. 수업 시간 중에 민태를 한번 볼까요? 금세 집중력이 흩어지고 마는데요. 그래도 발표력만큼은 늘 칭찬받는 민태.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밝고 명랑하기는 한데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도 그러니까 문장으로 잘 구성해서 말을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고요. 단답하기나 난이도가 평이한 그런 문제에는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태에게는 셀프 다이어리와 함께 일일 계획표 과제가 따로 주어졌는데요. 작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태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거거든. 제가 내주는 것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활용을 잘한다기보다는 써오긴 잘하는데 이걸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욕심껏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민태. 점차 실천할 수 있는 정도만 계획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So goal setting is an important skill. It's something that we teach students to use when they do their homework. For example, if they set a specific goal of finishing all the homework in a particular evening, that's much more effective and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than if they basically just said, I'm going to do my homework tonight, I'll start at one task and I'll go as far as I can go.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섯 명의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 자신감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가 바로 자신감입니다. 아이들은 먼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을 생각해서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자신 있고 좋아하는 거, 내가 잘 못하고 자신 없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못하는 부분, 또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사람들마다, 그쵸? 이런 거 잘하고 자신 있다. 어? 괜찮아. 자신의 장점도 단점도 오늘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먹고요. 먼저 준비물 챙기고 먼저 가버리고요. 동생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날 부분이 돌아오고 있었어? 엄마한테 꾸중 들고 그렇게 해서 내 생각만 하는 거. 자, 다른 친구. 아니, 장점. 진짜 웃긴데.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수들 약간 노래나 안무 같은 거랑 잘 웃는 거랑 줄넘기 그리고 컴퓨터 게임 그리고 TV 범죄 프로그램 같은 거 시청하는 거랑 자신 없는 거로는 노래 그리고 암기 그리고 미술 운동 그리고 국어 이해력. 국어 이해력? 수학 시험, 학교 페이지 굴리기, 사회 시험, 컴퓨터에 사진 올리기. 아니, 많이 썼던데, 돈 빨리 썼던데 다시. 홍익이 차례가 됐습니다. 유난히 부끄러움을 타는 모습인데요. 건담이나 조립물 조립, 컴퓨터, 놀기. 홍이가 이거 빼고 얘기해. 잘 안 들려. 그래. 건담이나 조립물 조립, 컴퓨터, 놀기, TV 시청 등. 잘하는 거? 네. 나 자신이 없어요. 이런 건 자신 없는 건 달리기, 집중, 자신감이 별로 없고 노래.
자신감이 없고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얘랑 반대인데 저는 맨날 자신감을 가져서 모험하러 갈게요 이래요. 다 봤는데. 홍익이는 수줍기만 합니다. 숲속으로 수련회를 떠났던 날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야외 체험이 한창인데요. 수줍은 소년 홍익이와 모험소녀 수원이가 뭔가를 준비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이군요. 아이들이 신나게 총을 쏘는 가운데 홍익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웬일이죠?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외줄타기 순서입니다. 수원이 차례입니다. 겁내는 기색이 하나도 없군요. 3, 2, 1, GO!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수원이 외줄타기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체험이지요. 수원이의 자신감은 작은 도전들이 성공할 때마다 자라났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는 학생들 뒤로 나간다. 그런데 홍익이는 외줄타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왜 안 타? 무서운데. 고소공포증으로 나온 거야? 아니요. 그러면 아파서?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수학을 공부할 때 난 정말 자신감 훈련은 홍익이에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난 잘할 수 있어. 난 노력하면 할 수 있어라고 자기한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달리기를 잘했어. 크게. 난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자꾸 자신감이 생겨서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직은 소극적이기만 한 홍익입니다. 알겠어요? 야 경찰 힘들어. 아이들이 뭔가 재밌는 놀이를 할 모양인데요. 나 경찰이야. 경찰. 니네들 경찰 준비 시작. 이동이야. 감옥 지킴이 한 명 가. 경찰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니 친구들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운동장 구석에서 어슬렁거리는 홍익이 워낙 뛰는 걸 싫어하다 보니 놀 때도 움직이지 않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옥 지키기요. 감옥 지키기. 감옥. 여기 감옥인데요. 잘 됐구나. 예, 이런 도둑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야, 잡어. 나 이제 알지. 너 잡는 거 아니야. 바깥에서 노는 것 대신 홍익이가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요즘 이게 인기가 많아요. 아싸, 킬. 학교 다녀오면 먼저 양치질이랑 손 씻고 그 다음에 조금 쉬고 3시 40분에 나가서 3시 47분에 오는 차를 타고 학원에 가서 또 7시까지 학원을 하고 7시 20분에 집에 오고 이제 또 다시 쉬다가 저녁을 먹고 선생님이 와요. 학습지 선생님이. 홍익이는 혼자서도 계획대로 착실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홍익이에게 부족한 것은 학습에 대한 동기입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가는 공부에 대한 고민. 이러다가 홍익이는 공부가 점점 싫어질 것 같습니다. That self-regulation can occur by getting support from other individuals and knowing who to go to, what to ask, and being able to interpret the results are all important skills that many students don't develop. 이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때는 지시하는 거 공부하라가 아니라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학생과 상의하는 그런 친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는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해이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기를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 찾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이 게임을 가지고 먼저 여러 가지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홍익이는 이날 만화가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때문에 그런 그림 그리는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효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홍익이. 여기는 미래 바다고요. 여기 나무 속에 기계들이 있고요. 바다 속에도 이 나무들이 살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에서 꿈을 찾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홍익이를 조금씩 자신감 있는 아이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So the encouragement really works best when it's tied to what the students are actually doing and reflects what they're good at and what they're weaker at.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딪혔을 때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자기를 언제나 업그레이딩 해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도 아 저런 거 난 잘해. 난 저런 거 잘할 수 있어. 이런 신념을 가진 아이는 남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 자기는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좌절하지 않고 계속 달라붙으니까 나는 경쟁하면 난 언제나 난 그렇게 자신이 없어. 이렇게 한 아이는 좀 문제점에 부딪히면 역시 난 그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3주째로 접어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진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자기가 자신 없어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6학년인 영환이와 주연이 둘 다 성적도 상위권이고 자신감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둘은 반대인 것이 있습니다. 아니, 사회과학 같은 거 못해요. 암기 같은 거. 아 근데 잘하는 방법이 근데 주연이는 사회과학 잘하는데. 잘하잖아. 그럼 영환이 뭘 잘하니? 수학 못하는데. 주연 너무 잘 만났다 너네 둘이는. 지루하지? 그냥 이게 딱 틀리면요 어디서 알려고 하지 않고 아 이거 틀렸네. 기분이 나빠져? 네, 기분 나빠지고 또 내가 가서 뭐 설명 듣겠지만 그냥 덮어버리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주연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주연이의 공부에서 엄마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늘 옆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아니 그래도 할 줄 알아.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마치 친구 사이처럼 보입니다. 한 개만 물어봐. 한 개만 아니라 좋았어. 금속 활자 주연아, 금속 활자가 가지는 의의를 한번 얘기해 봐봐. 그것도 안 해온 것만 한 거니? 아니면 자 몽골 침입의 과정을 한번 얘기해 봐. 연도와 같이. 연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어? 1차 침입에는 그 서희가 외유 단판으로 물러가게 했고 그럼으로 인해 강동 6주를 얻었어. 엄마가 이끌어주고 점검해주는 것이 익숙한 주연이. 그리고 잘 따라주는 주연이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엄마. 그거를 왜 한 그 뜻이지. 하지만 요즘 들어서 주연이는 엄마의 기대가 점차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엄마가 시키는 공부를 꼽을 정도인데요. 때로는 엄마가 또 시킬까 봐 1시간 분량의 공부를 일부러 3시간 동안 한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치열하다는 거니 아니면 산만하다는 거니? 그리고 또 하나 수학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을 선행학습하고 있는 주연이 수학이 싫다고 늘 항변하는데요. 그런 분위기에서 너는 근데 나는 수학 다른 것도 좋아. 나 영어 경쟁하는 게 너무 좋아. 경쟁해가지고 영어 실력 느니까. 근데 수학도 그럴 거 아니야. 난 수학이랑 달라. 한동안 재밌어 했었잖아. 난 수학 싫어.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한 달만 지금 쉬고 있다는 얘긴 거지. 나 수학만 하기 싫었다. 그럼 한 달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그럼 한 달만 내가 쉬어보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긴 거야.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내일부터 수업이 있는데 그럼 안 가겠다는 얘긴 거야. 수학학원을 지금 우리 주연이가 이렇게 좀 쉬고 싶어 해요. 너무 선행도 많이 되고 또 그리고 좀 이렇게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수학학원 때문에 가냐 안 가냐 그것 때문에 지금 옥신각신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짜증나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내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또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해주니까 왠지 내가 장래가 많이 겁이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주연이의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을 싫어하긴 하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진 않았던 주연이 수학 때문에 생긴 엄마와의 갈등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쉬고 다시 수학학원 가서요. 레벨 테스트 보고 또 다시 한 달 뒤엔 또 다시 다니려고요. 한 달 쉬는 거 엄마가 허락하셨어? 네, 끝끝내 허락하셨어요. 당분간 수학학원에 가지 않는 걸로 일단 결론을 본 주연이와 엄마. 사실 주연이가 수학 성적이 떨어져 걱정하는 일보다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더 걱정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흥미는 없는데 굉장히 잘 따라오는 편인데 좀 지루하고 흥미가 없을 뿐이지 수학은 잘하는 편이에요. 넣을 수 있는 거야.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수학에 대한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기도 악숙한 거야.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수학이 점점 재미없다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재미를 먼저 찾아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Since learning generally occurs in progressions, if you try to teach something way ahead of where a student is now,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master it. They can learn it by rote, they can memorize something about it, but they can't actually use it flexibly. In the 21st century, we need knowledge that we can use flexibly in different situations. 하늘이 잔뜩 흐린 날. 하나님. 주연아, 너 뭐 그 한다고 되겠어? 이미 결정 난 건데. 야, 근데 지금 봐, 빗방울 이제 안 떨어진다 또. 모처럼 놀러 온 날인데 주연이는 비가 올까봐 노심초사입니다. 하지만 걱정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법. 주연이는 신나게 즐기기로 했습니다. 늘 학원 다니느라 시간에 쫓겼던 주연이 이런 여유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도 그런 주연이가 늘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지. 빵 시간. 평일날에는 정말 없을 거야. 뭐 집에 와서 밥 먹고 뭐 숙제하고 뭐 이러다 보면 금세 또 이제 학원 갈 시간 되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따로 이렇게 놀 시간이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달콤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연이와는 반대의 고민을 하던 영환입니다. 학습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영환이에게 주어진 과제는 독서입니다. 매일 꾸준히 읽어서 습관화하는 것이 목표지요. 거기에 또 하나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공부의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방해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컴퓨터. 자기 방에 있던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영환이에게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제 방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해 요소가 되는가 그거를 빼고 이제 다른 그 공부만 할 수 있는 책을 많이 놓고 갖고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국어 같은 걸 잘할 수 있게 하기로 했어요. 컴퓨터는 어디 있지? 막상 컴퓨터가 거실로 나오니까 내심 섭섭해하는 건 아닐까요?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방해 요소로 정했던 게 이제 제 공부방에 있지 않고 거실로 나오니까 좋아요. 심리적인 요소는 공부에 딱 시작하면서 망상을 한다든지 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는 물리적인 요소라는 것은 바로 공부하는 책상 옆에 컴퓨터가 있다든지요. 또 놀이기구가 있다든지 또 환경적인 요소는 부모님들의 서로 갈등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든 학생들은 가능하면 그런 것을 심리적, 물리적, 환경적인 요소인지 간에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그 출발점을 찾을 필요가 있겠고요. 94%는 다 읽었거든요. 매일 읽으니까 이제 그게 생활화가 되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지 않고 그냥 편히 읽어요. 학생들마다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싫어하는 과목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학생들의 인지 양식에 따라서 언어적인 방식을 좋아하는지, 시각적인 방식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펠더 교수는 이런 학습 스타일을 아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It can be very useful for students to know their learning styles. First of all, so that they understand that not everyone is like them, and for them to have an understanding of what their strengths are and what are the areas that they might get into trouble in school, that they might need to do some work on to build up because it's not their preference. 자신이 싫어하는 스타일을 아는 것도 공부에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따로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학습 스타일을 어렸을 때부터 파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Because the object is to teach in a balanced way, so that each student is taught part of the time in the way they prefer to learn, so they're not too uncomfortable to learn, and then part of the time in the opposite way, so that they have a chance to build up their skills in that opposite area. 학습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훈련의 성과가 보여야 할 시기인데요. 수진이의 경우 프로젝트에 참가한 아이들 가운데 가장 변화가 더딘 아이입니다. 니네 시험도 한번 보지 않았냐? 학교에서? 사키나무 시험 한 번 본 적 있어요. 유수진이랑 저랑 본 적 있어요. 야 뭐야? 사키나무. 뭐야? 똥꼬야. 나 몰라. 유수진 좀 몇 점인지 몰라요. 빵점 어디서 봤는데? 학교에서 봤잖아. 너하고 나만? 우리 반 6학년 3반 문성환 선생님 반 애들 다. 저런 학교에서 시험 본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오늘 왠지 형한테 혼날 것 같아요. 왜? 네? 왜 혼날 것 같냐? 오답 안 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듯한 수진이 다시 질문을 건네볼까요? 숙제 안 했네 그러면. 그거 숙제 아니에요. 오답 노트가? 네. 아닐 거예요 아마도. 애매한 미소만 짓는 수진이. 평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수진이에게 이번 학습 프로젝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데나 붙이면 숙제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수진이 숙제했어요? 매번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이 재미있긴 하지만 공부하는 습관을 붙이기에는 아직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아, 수진이가 지금 8시에서 8시 10분밖에 공부를 안 했네. 그죠? 최근에 와서 더 그러거든. 처음에는 수진이가 조금 열심히 하려고 잘 따라온 것 같은데 요즘 최근 들어 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매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셀프 다이어리에 기록한 공부 시간이 자꾸 짧아져 갑니다. 한편 요즘 민태에게는 항상 반복하는 3가지 약속이 있다는데요. 그럼 외쳐볼까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인다. 계획을 세울 때는 시찰할 수 있는 것만 세운다. 생각해서 말하기. 어떻게? 선생님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3초를 센 다음에 대답한다. 어떻게 마음속으로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나한테 대답하라 그랬지. 자, 민태야 오늘 시간 계획을 세웠는데 잘 한 것 같아? 네. 수원아, 계획 세울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잘 공부 계획부터 세워야지 일단. 계획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 했어요? 일요일 날은? 구체적으로 뭘 세우라고? 계획을. 오늘 좀 일이 많았어요? 일이요? 적었죠. 일이요. 근데 왜 안 했어요? 왜일까요? 왜 그래 오늘? 저 가짜로 한다니까. 선생님 뒷골 땡기세요? 네.
주간 계획을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일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기 위해서 주간 계획은 언제 세우라고요? 주말에. 주말에 세우고 일일 계획은 평일에. 평일 아침에 세우는 거예요. 하굣길에 수원이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집으로 향해 가는데요. 지우야! 베란다에 나온 동생 발견. 야, 준비물 다 구했어! 애호박! 장미꽃에 애호박까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여기 있네, 애호박전. 아무래도 수원이가 요리를 하려나 본데요. 야, 우리 애호박전 맞아? 오늘은 나 몰라. 호기심으로 똘똘 뭉친 수원이 오늘은 동생까지 동원해서 애호박전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은 엄마 아빠께 드릴 편지. 이제 보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 진짜. 얼만큼 절여야 되는지도 안 나왔어. 수원이는 엄마 아빠께 드릴 깜짝 선물로 직접 만든 요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밀가루 묻힌 다음에 달걀. 어설픈 칼솜씨지만 정성이 가득해 보이는군요. 안 왔나 보다. 여보세요? 수원이 왔어요? 그런데 수원이는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나 본데요. 지금 시간이 아싸 내가 쯧쯧. 어디서 나온 거야? 네? 어디서? 아, 저 학원 타서요. 학원 가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늦게. 학원차가 와 있다는 연락인데요. 그런데 버려놓은 일을 수습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수원이 그냥 계속 요리에 전념할 생각인가 봅니다. 또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수원이 나갔어요? 아니요. 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알았어. 학원차를 그냥 보내고만 수원이 학원보다 요리 선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연습 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팬에 기름을 들어 잘 엄마는 펴주는. 이 시간에 요리하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학원 가는 걸 좋아하실까?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그럼 내가 학원 가야 되겠다, 지우야. 이걸 네가 하려면. 다시 학원에 가기로 생각을 바꾼 수원이 가방을 챙기는데도 우왕좌왕입니다. 가방 못 봤어? 야, 근데 이미 차는 갔다. 그래서 빨리 결정. 이제 와서 학원차를 보낸 게 후회되나 봅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자신이 계획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은 참 대견해 보입니다. 더울 텐데 물이나 좀 싸갈까? 나 간다. 학습 프로젝트의 맨 처음 과제이자 수원이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계획표대로 실천하는 것. 여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수원이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부를 할 때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원하는 목표에 차츰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수원이는 지금 그런 연습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Uchi wants to be 아니 Uchi wants to her to be his wife. Alright, perfect. Good job. 무사히 학원에 다녀온 수원이. 그래서 지우를 지정을 해야. 수원이의 편지도 무사히 엄마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오늘은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고 엄마에게 기쁨도 드린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엄마 이걸 맞춰야 돼요. 그거는요. 엄마와 마주한 수원이 자연스럽게 공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수원아, 오늘 영어 어땠어? 영어 그 레벨 테스트 거 결과 나왔어?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온대? 한 달 뒤. 몰라요. 난 몰라. 난 몰라. 어때? 스테이 할 것 같아? 통과할 것 같아? 왜? 왜? 한자 시험. 어? 한자 시험. 아, 무슨 한자 말이고? 시험이 스테이 할 것 같다고? 한자 발표 났나? 떨어졌나? 왕칭피. 아무것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오늘 또 괜찮아. 떨어졌어. 저는 지금 항상 밝고 낙관적인 수원인데요. 엄마는 이번 학습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원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요? 뚜렷하게 달라진 거는 계획을 짜는 거, 계획 한 부분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가급적인 마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뭐를 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는 행동 전반에서
뚜렷하게 해서 아 제가 이걸 하고 앉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제가 숙제는 했냐 점검을 해야 되는 건 애기라서 그렇겠죠. It has to do with the type of teaching. If a teacher doesn't give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take the lead, to set goals for themselves, to find out whether the student, for example, can evaluate when they're learning something effectively. These are things that you often are assumed to operate, but when you test students for this, they don't know often when they're successful or not until they get the answer from the teacher. And many of them will not follow up once they get their feedback to try to, for example, identify an error, use that error as a goal for the next effort to try to learn this thing. 5주째 이어지고 있는 학습 프로젝트. 아이들은 지금 부지런히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은 자신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키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미래의 자기 명함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민태가 조금 난감해하는데요. 장래 희망이 여러 개라서 고민인가 봅니다. 주연이는 망설임 없이 명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시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리는 연습이 되기도 하죠. 프로게이머 할 건지 영양사 할 건지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좀 더 이제 미래에 자기가 갖고 싶은 직업을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 좀 그리고 활동적인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명함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영환이, 영어 선생님 민태, 만화가 홍익이, 판사 수원이, 유치원 교사 수진이, 호텔리어 주연입니다. 이제 명함을 주고받을 차례입니다. 뮤지컬 배우 최영환입니다. 전화해주세요. 저는 호텔리어 양주원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오실 일 있으면 우리 호텔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춤도 춰야지. 자, 우리 홍익이랑 수진이 일어나서.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만화가 김홍익입니다. 새로 나온 책 있으니 읽어보시고요. 무슨 책이에요? 네. 알 거 없어요? 처음으로 막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장래희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제가 그 꿈을 이뤄서 실제로 그 직업을 하고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또 설레는 마음도 들고요. 왠지 모르게 기뻐요. 과학 연극이 열리고 있는 공연장입니다. 평소 과학을 특히 어려워했던 홍익이를 위해서 엄마가 데리고 온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랑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실험이나 과학적인 상황을 연극으로 꾸며서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든 공연입니다. 어느새 홍익이도 재밌어 하는 얼굴인데요. 산소에 레몬을 뿌려주면 그러면 걔가 중화가 돼서 냄새도 사라지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할머니 같이요. 뭐라고? 이건 포도색으로 변했어요. 그렇지 맞았어요. 뜻밖의 무대 위에 오르게 된 홍익이 직접 실험에 참여해보니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저렇게 연극과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과학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There are a number of ways to improve a student's self-beliefs in their capacity to learn. One is, of course, direct experiences. If these experiences lead to improved performances. So we call that enactment, meaning that if somebody is actually able to do the task, that this is very powerful and
it will influence their beliefs about themselves. 어느덧 학습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주연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라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각이면 억지로 수학 학원에 가야 했지만 혼자 공부하면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좀 더 오답 노트를 하면 나에게 왜 필요한지도 많이 알게 됐고 이렇게 수학의 필요성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도 수학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럼 주연아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엄마는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수학을 뭐 어떻게 공부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시작하면 그 한우라가 이렇게 꿀꿀하단 말이야. 나 영어로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엄마와의 대화에서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게 된 주연이. 엄마 역시 주연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수학을 여기까지 잡아. 크게 우리 수학. 그러니까 부모가 개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공부, 수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수학도 그렇게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 잘하다가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이제 두각을 못하는 이유 자체가 자기주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가능하면 초등학교에 좀 도움을 주던 것이 대학교까지 가서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줄이는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목표를 정하는 방법과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고 직접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자기 점검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주간의 훈련은 아이들을 분명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 날, 부모님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손부터 올라가고 에라 모르겠다. 곁에서 지켜보았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워낙 철이 많이 들어서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엄마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하는. 어떤 걸 뭐 저절로 하는 것처럼 그게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싶은 생각도 생기고, 네. 그지? 자신감도 좀 생기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아니냐, 그지? 네. 지금의 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관심이 함께 해야겠죠. 정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본다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치 홍이도 잘하지 그렇지 이랬거든요. 좀 서운하네요. 제가 공부하기 싫은 그 마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일 끝나면서도 이제 1%도 남지 않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할게요. 그정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좋고요. 친구들이랑 함께 즐겁게 공부해서 좋아요. 지금도 단어 연습은 선생님이 파일을 안 줬는데 제가 일일이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혼자서? 네. 더 잘할 것 같네. 자기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걸 꼭 해야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왠지 제 스스로가 뿌듯하고 기특해 보여요. 아이들은 이제 도전할 만한 목표를 갖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사용해가며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똑똑한 학습자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계획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이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듭니다.